MTN 이향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따기겁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내년도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같은 심정으로는 내년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까 정말 한치 앞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내년 하기 전에 올 한 해부터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데요. 네. 올 한 해는 정말 참담한 성적표 그 속상했죠. 자체였다라고 네. 일단 이해하실 수밖에 없고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어저께까지 17.4%가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거의 20%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뭐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솔직히 좀 이상한 사람이 되겠고요. 대부분은 뭐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최소한 뭐 20% 정도 손해 났다고 하면 너무 속상해하지도 마시고요. 어떤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보자. 이 정도 마음 먹으시는 것이 참 편하겠다. 이렇게 좀 위안의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네요. 사실 작년 이맘때만 해도요. 네. 막 제약바이오주 막 줄줄이 올라가고 내년도 그럼요. 전망 좋을 거다 이런 얘기 나와서 사실 올해 정말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왜 올해 이렇게 됐을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결국은 뭐 트럼프 대통령과 맞서는 시진핑 주석 이런 양쪽의 무역 전쟁이 극대화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크게 빠져나갔고요. 그런 것이 이머징 마켓의 주가 약세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발 금리 인상이 되니까 달러는 강해지고요. 네. 이머징 마켓의 화폐 가치가 약해지는 것이 되겠는데요. 먼저 이머징 마켓의 주요 지수들을 한꺼번에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뭐 수년간의 그래프도 아니고요. 이쪽이 2018년 연초부터요. 네. 어저께까지 그림 쫙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반등했지만 속상하네요. 뭐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18%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요. 17%, 18%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가 뭐 그 언저리 정도 조금 많거나 적다는 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떨어졌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것에 이제 기본이 되는 화폐 가치죠. 사실 우리나라 돈이 지금 상대적으로 강해서 그렇죠. 요즘 동남아나 이런 데 가보면 엄청나게 싼 거 많이 느끼실 네. 텐데요. 지금 화폐 가치가 올 이건 박스카 올해인데요. 쭉 내려가 최근에 약간 반등했지만 이거 역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갖고 있으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인의 매도가 많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숏생클 탈출이 일어났었던 이 이머징 시장이었습니다. 기업들의 이익이 좀 뒷받침돼주면 이러한 부분이 사실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기업 이익에 대한 걱정도 조금 커지고 있죠, 요즘. 맞습니다. 늘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거 하나입니다. 결국 이익이거든요. 이익인데 문제는 코스피가요. 3분기까지 매출이 5.47%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이 1% 늘어났고요. 실제로 보면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게 숫자가 좀 틀렸는데요. 영업이익이 7.88%가 늘어났고요. 네. 순이익이 1.02% 올라왔습니다. 이거 영업이익 순이익 같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옆에 걸 보셔야 됩니다. 요거요. 삼성전자를 제외하거나 아니면 SK하이닉스를 같이 제외한 건데요. 삼성전자를 제외하더라도 매출은 좀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0.1% 줄어들었고요. 순이익 같도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실제로 보면 순이익 같은 경우도 6% 이상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주가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는 대표적인 모습이 되겠고요. 실제로 코스닥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매출이 3% 늘어났지만 영업이 7%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익이 줄어드는데 주가가 올라간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냉정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거고요. 예를 들어 그렇게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성장성을 얘기하거든요. 성장성과 기대감, 모멘텀을 얘기하는데요. 성장성과 기대감과 모멘텀만 갖고는 주가는 영원히 올라갈 수가 없는 법이다.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사실 좀 속상한 부분이요. 증권사 추천주들 저희가 자주 거론을 하잖아요. 네네네. 뭐 실제로 추천주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네. 올해는 유난히도 추천주들의 흐름이 시장과 함께 네.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증권사에 대한 신뢰도도 괜히 낮아지고요. 그분들은 또 고생해서 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이제 저도 이제 리서치센터 출신이 오랫동안 그런 일을 했지만 이게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뭐 일단 조사된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네. 공개만 해드리겠는데요. 작년 말에요. 10개 증권사에서 선정한 27개 종목 중에서 5개 종목만 상승하고요. 아이고. 평균 15.8%가 네. 지난주가 떨어졌는데요. 물론 이제 15.8% 떨어졌다고 나서 야 저거 큰일 났다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 보면 지수보다는 선방했다. 이게 이런 때 오히려 방점을 찍어줘야지 좀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절대가로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맞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있죠, 작년. 작년은 주가가 뭐 30~40% 지수가 올라갔을 때거든요. 그때 예를 들어서 20%밖에 안 올랐다? 이거는 아주 비판받아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벤치마크를 이겼냐 졌냐는 건데 그나마 나름 선방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많은 일반 시청자분들 눈높이는 다르겠죠. 저거 또 손해났다고 그럴 수 있는데요.
문제는요. 이 부분은 제가 더 공개하기도 네. 좀 민망한데 그래도 있는 사실이니까 팩트만 갖고 말씀드리면 특정 증권사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 뭐 이번 달 올해 중에 다음에 어느 쪽을 좀 더 보자 그런 관점인데. 좋았던 쪽으로요? 좀 안 좋았던 쪽으로요? 좋은 쪽을 얘기하죠. 네. 신한금융투자인데요. 네. 삼성전자, 효성, SK텔레콤, LG 디스플레이 추천해서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2.6%로 제일 좋은 성적 났고요. NH가 그다음에 한미약품, 고려아연, 한국전력, NC소프트. 최근에 NC소프트 아주 살아있죠? 네. 한국전력 나름 했고요. 고려아연은 뭐 꾸준한 편인데요. 마이너스 9%도 2위입니다. 그동안 선망하게 했고요. 메리츠연금도 카카오, 한국금융지주, SK 이런 것들이 좀 하면서 9.4% 하락했는데요. 문제는 좋은 것만 얘기하면 약간 또 속상해하시는 분 계시겠는데요. 이분 진짜 조심스러운데요. 네. 한국투자증권이 마이너스 30%, 하나금융투자가 마이너스 27%, 대신증권이 마이너스 23.5%. 딱 보더라도 오른 게 없잖아요. 쫙 다 떨어진 거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일단 답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속상하네요. 내년도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년은 올해 작년 12월과 11월, 12월 많이 다릅니다, 분위기가. 제가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잡아드리면 작년보다 좀 보수적이라 보셔야 되겠고요. 10개의 증권사의 집계를 보면 키움증권과 교보증권을 제외하고는 이런 두 곳을 제외하거든요. 지수의 하단은 2000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2100 몇십 되지 네. 않습니까? 2000 이하로 보고 있고요. 최저는 1850을 보고 있고요. 최고는 2550입니다. 그래서 2550 정도가 뭐 올해 뭐 이 정도 같지 않았습니까? 잘 기억해 보시면 2500 그 언저리 때 국내 일부 또 내놓으라는 증권사 하나에서 올해 3천 간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랑은 분위기가 완전히 싹 바뀌어 있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는데 그럼 왜 이렇게 약간 썰렁하게 보냐면 글로벌 경기 불안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주목한 것이 반도체 업황의 상대적 부진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저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좀 보셔야 되겠고요. 제일 보수적으로 본 것은요. 올해 그나마 제일 선방한 신한금융투자인데요. 네. 아래를 1850에서 위로 2350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긍정적으로 본 증권사가 교보가 2050에서 2550까지 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증권사별로 조금만 더 자세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몇 가지 표를 좀 간단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너무 이제 글씨가 작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NH투자, 삼성, KB, 한국투자 뭐 등등 나와 있는데 이거는 머니투데이에서 제가 갖고 왔기 때문에 네. 머니투데이 신문을 보면 검색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중요한 건 이거죠. 신한금융투자 중심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대중국의 관세 이런 부분들 그리고 FOMC 한국의 금리 정책 등이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보면 SK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SK텔레콤, 한국전력을 추천하고 있는데 신한금융이요. 보시면 SK텔레콤과 한국전력 같이 어떤 소위 방어적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올해 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제가 이런 일을 하더라도 항상 항상 들어가는 삼성전자에 집어넣는 게 네. 상례입니다. 근데 보시면 작년에 대부분의 증권사 삼성전자가 다 들어있는데요. 올해는요. 삼성증권에서 하나 있고요. 삼성증권이랑 교보증권 딱 두 곳만 지금 삼성전자가 들어있고요. 작년에 때 SK하이닉스가 엄청 들어있었거든요. 신한금융이 유일하게 지금 넣고 있습니다. 은행주는요. 은행주도 저 자신은 은행주도 얘기했고 엄청 다들 네. 상당히 곤혹스러웠는데요. 은행주는요. 키움증권에서 한 기업은행이 유일하게 나와 있고요. 조선주를 선택한 곳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증권, KB, 유한타, 교보증권 등 네 곳이나 현대중공업 내지는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조선주를 좀 선택한 것도 작년에는 전혀 없던 그런 얘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확실하게 올해 시장 분위기를 반영해서 내년도에 대한 증권사 추천주가 조금씩 변화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거 필요하실 것 같고요. 위원님의 판단은 어떠세요? 내년도 어떤 종목이 괜찮을 거라 보세요? 저도 일단 저는 1등 하는 곳을 일단 쫓아가야죠. 일단은요. 예, 신한금융투자를 제가 조금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네. 신한금융투자가 어떤 관점에서 이 주식을 봤을지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SK하이닉스는 역시 반도체가 어렵죠. 지금 상대적으로 내년에 어려워질 것 같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된다. 네. 저 자신 그렇게 믿고 있고요. 대한민국 대표주의 성격은 없을 것 같고요. L전자는 지금 주가 재미없습니다. 재미없는데 전장품 사업에 대한 흑자 전환이 내년에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흑자 전환만한 모멘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는 것 같고요. 삼성전기는 삼성 SDI와 더불어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기업 중에서
실적 전망이 상향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종목군 몇 개 안 되거든요. 큰 회사 중에. 그중에 삼성전기가 들어있겠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SK텔레콤과 한국전력은 방어적 주식이다. 특히 저는 SK텔레콤 이런 거 좀 갖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저도 한번 이게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올 한 해가 어땠는지 짚어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뤄봤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저희가 다음번에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전망 조금 더 자세히 조사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였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